여러분, 절대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안 됩니다. 뼈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202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골다공증 환자가 무려 132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병은 아무 증상이 없어요.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의자에서 내려오다가 뼈가 그냥 부러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분들 중 1년 안에 돌아가시는 비율이 무려 17%에서 23%에 달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2명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뼈가 부러졌는데 왜 목숨까지 위험해질까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골다공증이 왜 이렇게 무서운 병인지, 우리 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에서 뼈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뼈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건강한 뼈는 스펀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촘촘하게 구멍이 작고 단단하게 뭉쳐있는 새 스펀지요. 그런데 골다공증에 걸린 뼈는 어떻게 될까요? 오래 써서 구멍이 뻥뻥 뚫리고 힘없이 주저앉는 낡은 스펀지와 같습니다. 겉에서 보면 멀쩡해요. 그런데 안은 이미 푸석푸석해져 있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여성 5명 중 1명이 이미 골다공증 상태라고 합니다. 5명 중 1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70세가 넘으시면 이 숫자가 확 올라갑니다. 거의 2명 중 1명꼴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남성 골다공증 환자도 해마다 8.3%씩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아무 데도 안 아프시다고 안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골다공증은요, 아프지 않습니다. 통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바로 이 점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골다공증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신다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골다공증 환자의 78%가 골절이 발생한 뒤에야 처음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78%예요. 거의 10명 중 8명이 뼈가 부러진 다음에야 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 위해 고생하셨잖아요. 젊었을 때 자식들 키우느라 먹고 살기 바쁘느라 내 건강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우리 뼈도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제대로 알고 제대로 관리합시다. 자, 그러면 왜 우리 뼈가 약해지는 걸까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골다공증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입니다. 우리 뼈는 평생 동안 오래된 뼈를 부수고 새 뼈를 만드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낡은 벽돌을 뜯어내고 새 벽돌을 쌓는 것과 같아요. 젊었을 때는 새 벽돌 쌓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뜯어내는 속도는 그대로인데 새로 쌓는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벽이 점점 얇아지고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뼈가 약해지는 과정은 정말 천천히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하루아침에 확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매년 조금씩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마치 나무 안이 서서히 썩어가는데 겉에서는 멀쩡해 보이다가 어느 날 바람에 뚝 부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뼈도 마찬가지예요. 겉에서 보면 멀쩡한데 안에서는 이미 푸석푸석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대한내분비학회 발표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30대 중반에 뼈의 밀도가 가장 높은 상태에 도달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약 0.5%에서 1%씩 뼈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경 이후에는 이 속도가 확 빨라져요. 매년 2%에서 3%씩 줄어듭니다. 10년이면 20%에서 30%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 숫자를 보시면 왜 폐경 이후 여성분들에게 골다공증이 그렇게 많은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 연구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폐경 이후 5년에서 7년 사이에 뼈 손실이 가장 빠르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확 줄어들면서 뼈를 보호하던 방패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골다공증 환자의 91%가 여성분이시거든요. 물론 남성분들도 70세가 넘으시면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남성 호르몬도 나이가 들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 부모님도 허리 굽으셨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유전이니까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대한골다공증학회 공식 입장에 따르면 유전적 요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골다공증의 가장 큰 원인은 생활 습관과 영양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유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관리만 잘하시면 충분히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다공증이 뭔지, 왜 증상이 없어서 더 무서운지, 그리고 왜 생기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골다공증은 아프지 않습니다. 둘째, 뼈가 부러지면 생명까지 위험합니다. 셋째,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 뼈를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뼈는 사실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는 돌처럼 딱딱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뼈 안에서 매일매일 오래된 뼈가 부서지고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작업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골다공증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 몸의 전체 뼈가 약 10년에 한 번씩 완전히 새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10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뼈는 10년 전의 뼈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교체 속도에 불균형이 생긴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뇌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30대까지는 새로 만들어지는 뼈의 양이 부서지는 양보다 많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40대 이후부터는 부서지는 속도가 만들어지는 속도를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세부터 이미 뼈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세대는 그 시절에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살기 바빠서 뼈 건강 같은 건 생각도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함께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뼈가 부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예방하실 수 있으니까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연구 자료에 따르면 골다공증 환자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골절은 4군데입니다. 고관절, 척추, 손목, 그리고 갈비뼈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곳이 바로 고관절이에요. 고관절은 우리 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잇는 관절인데 여기가 부러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국립암센터 고령자 건강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이후 1년 안에 사망하시는 비율이 약 19%라고 합니다. 거의 5명 중 1명꼴이에요. 뼈가 부러졌는데 왜 돌아가시냐고요? 뼈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서 생기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잠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상상해 보세요. 고관절이 부러져서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수술을 하셨어도 바로 걸으실 수가 없습니다. 오래 누워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폐 기능이 떨어집니다. 누워만 있으면 폐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폐렴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한 고려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환자의 약 32%가 입원 중에 폐렴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둘째, 욕창이 생깁니다. 같은 자세로 오래 누워 계시면 피부가 눌려서 상처가 나고 이 상처가 심해지면 감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다리를 안 움직이니까 정맥에 피가 뭉쳐서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 속에 피떡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폐로 가면 폐색전증이라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넷째, 누워만 있으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침상 안정 일주일만 해도 근력이 약 12%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12%예요. 한 달이면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뼈가 부러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서 온몸에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요. 하나가 넘어지면 그 다음 계속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무섭기만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치료가 됩니다. 관리하면 뼈가 다시 튼튼해질 수 있어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방법을 알아봅시다. 잠깐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68세이십니다. 퇴직 간호사 출신이세요. 3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골밀도 검사를 하셨는데 결과가 마이너스 3.1이 나왔습니다. 심한 골다공증이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처음에 이 결과를 보시고 나는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손주 둘을 키우시면서 매일 공원에서 뛰어노시는 게 가장 큰 낙이셨는데 혹시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밖에 나가시는 것도 무서워지셨다고 해요. 그런데 담당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영양관리와 운동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주사치료를 꼬박꼬박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년 만에 골밀도가 마이너스 2.3까지 올라갔습니다. 골다공증에서 골감소증으로 개선이 된 겁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 이제 손주들이랑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관리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영양관리. 둘째, 운동. 셋째, 정기검진과 치료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영양관리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뼈를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좋은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뼈한테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뭘까요? 3가지입니다.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단백질입니다. 먼저 칼슘 이야기를 해볼게요. 칼슘은 뼈의 주요 성분입니다. 집을 지을 때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대한골다공증학회 권고 기준에 따르면 50세 이상 분들은 하루에 칼슘을 800에서 1000mg 드셔야 합니다. 밀리그램이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유 2잔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두부 반 모에 멸치 한 줌 정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칼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 참 헷갈리시죠?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너무 많으면 또 문제가 된다니. 연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칼슘을 1500mg 이상, 그러니까 권장량의 1.5배 이상 드시면 혈관에 칼슘이 쌓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혈관에 칼슘이 쌓이면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딱 권장량만큼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식에 답이 있습니다. 멸치, 뱅어포,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우유와 치즈 같은 유제품, 두부와 콩나물, 시금치와 깻잎 같은 채소에도 칼슘이 풍부해요. 비싼 거 사드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식재료로 충분합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드시던 된장찌개에 두부 넣고 반찬으로 멸치볶음 한 접시, 미역국 한 그릇이면 칼슘은 넉넉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도 있거든요. 커피를 하루에 3잔 이상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영양과 자료에 따르면 카페인이 칼슘 배출을 촉진시켜서 뼈에 가는 칼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커피를 아예 안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1~2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3잔 이상은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짠 음식도 칼슘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 세대가 좋아하시는 김치, 젓갈, 장아찌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맛있는 건 알지만 너무 짜게 드시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간을 조금만 싱겁게 해주시면 우리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탄산음료요. 요즘 손주들이 먹는 거 보시면서 우리도 같이 드시는 경우 있으시죠?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가능하면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전통 음료가 제일이에요. 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타민 D는 배달부와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뼈까지 전달이 안 됩니다. 택배기사가 없으면 물건이 집까지 안 오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분들 중 약 87%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거의 10명 중 9명 가까이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우리 피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얼마나 햇빛을 쬐고 있나요?
솔직히 별로 안 쬐시잖아요. 여름에는 덥다고 안 나가시고 겨울에는 춥다고 안 나가시고 나가시더라도 모자 쓰시고 양산 쓰시고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타민 D를 음식으로 보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D 하루 권장량을 음식만으로 채우려면 고등어를 매일 큰 거 한 마리 반 정도 드셔야 합니다. 솔직히 매일 그렇게 드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비타민 D는 별도로 보충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으시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비타민 D 영양제를 사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것도 너무 과하게 드시면 안 되고요. 하루 800에서 1000 IU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료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뼈의 뼈대를 만드는 철근과 같습니다. 시멘트인 칼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철근인 단백질이 있어야 뼈가 진짜 튼튼해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팀 권고에 따르면 60세 이상 분들은 하루에 체중 1kg당 단백질 1g에서 1.2g을 드셔야 한다고 합니다. 체중이 60kg이시면 하루에 단백질을 60g에서 72g 정도 드셔야 하는 거예요. 계란으로 따지면 약 10개 정도 분량이니까 계란만으로는 좀 힘들겠죠. 두부, 생선, 콩, 닭가슴살 같은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자, 영양관리 핵심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칼슘, 하루에 우유 2잔 반 또는 멸치볶음에 두부 반찬 챙기시면 됩니다. 둘째, 비타민 D, 햇빛 20분 쬐시거나 영양제로 보충하세요. 셋째, 단백질, 맵기 계란이나 두부, 생선 한 가지씩 꼭 드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 두 번째, 운동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걷기만 하시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수영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걷기 운동은 심폐기능에는 도움이 되지만 뼈 건강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은 관절에 부담이 적어서 관절염 있으신 분들께는 좋지만 물속에서는 체중 부하가 없기 때문에 뼈를 자극하지 못합니다. 잠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뼈가 왜 운동을 하면 튼튼해질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뼈는 자극을 받아야 새로운 뼈를 만듭니다. 마치 근육이 운동해야 커지는 것처럼 뼈도 압력을 받아야 단단해져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체중 부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무게가 뼈에 실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삼성 서울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골다공증 환자분들께 권장하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단 오르기입니다. 이게 가장 쉽고 효과가 큽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한 층만 시작하세요. 익숙해지시면 2층, 3층 이렇게 늘리시면 됩니다. 계단 한 칸 오를 때마다 우리 뼈의 체중의 약 2.5배 힘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뼈를 자극하는데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돈 한 푼 안 들고 집안에서, 아파트 계단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앉았다 일어서기. 그러니까 스쿼트 비슷한 동작입니다. 스쿼트라고 하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의자에 앉으셨다가 손을 무릎에 짚고 일어서시면 됩니다. 하루에 10번씩 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해지면서 동시에 뼈도 자극을 받습니다. 넘어지셨을 때 골절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셋째, 까치발 들기입니다. 서 계신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셨다가 천천히 내리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루에 15번씩 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발목과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서 균형 감각을 키워줍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넘어질 확률이 줄어드니까 골절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운동이 뼈를 직접 튼튼하게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을 키워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뼈가 약해도 넘어지지 않으면 골절이 안 생기잖아요. 뼈 주변의 근육이 튼튼하면 넘어지더라도 근육이 뼈를 보호해줍니다. 그러니까 근력 운동은 일석이조예요. 뼈도 자극하고 근육도 키우고 넘어지지도 않게 해주니까요. 대전에 사시는 정태영 할아버지 74세이신데요. 퇴직 공무원 출신이세요. 이분도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뒤에 매일 아침 아파트 계단을 3층씩 오르내리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한 층도 힘드셨다고 합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두 층은 거뜬해지셨고 석 달이 지나니까 세 층을 씩씩하게 오르시게 됐습니다. 6개월 뒤에 골밀도 검사를 다시 하셨는데 이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정태영 할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비싼 운동기구 필요 없더라. 계단이 최고다. 이제 손주가 뒤에서 할아버지 따라잡으려고 헐떡거린다 라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보람차요. 여러분, 운동할 때 주의하실 점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대분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바로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밤새 누워 계시면서 관절과 근육이 굳어 있거든요.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기상 후 최소 30분은 가볍게 몸을 풀고 나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일어나시면 먼저 물 한 잔 드시고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운동할 때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세대는 뭐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처음부터 욕심을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조금만 하시고 천천히 늘려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10번이 힘드시면 5번부터 시작하세요. 한층이 힘드시면 반층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정숙 할머니 71세이시고 텃밭을 가꾸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골감소증 진단을 받으신 뒤에 매일 텃밭 일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물을 뽑으시고 일어서시고 상추를 따시고 일어서시고 생각해보니까 텃밭 일 자체가 훌륭한 운동이었던 거예요. 1년 뒤에 골밀도가 오히려 좋아지셨습니다. 박정숙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나는 특별한 운동을 한 게 아니라 텃밭에서 채소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한 거다. 우리 세대는 움직이는 게 곧 운동이다 라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그게 다 운동이 됩니다. 자, 운동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계단 오르기 하루에 3층씩. 둘째,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하루 10번씩 3세트. 셋째, 까치발 들기 하루 15번씩 3세트. 이 3가지 운동 전부 다 집에서 할 수 있고 돈 한 푼 안 듭니다. 시간도 하루에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따라오고 계시죠? 세 번째, 정기검진과 치료입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검사를 한 번도 안 해보신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54세 이상 여성분과 70세 이상 남성분은 골밀도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어요. 검사 자체는 10분도 안 걸립니다. 기계 위에 누우시면 알아서 뼈의 밀도를 측정해 줍니다. 통증도 전혀 없습니다. 검사 결과는 숫자로 나오는데요. 이 숫자가 -1, 0보다 높으면 정상이고 -1에서 -2.5 사이면 골감소증, -2.5보다 낮으면 골다공증으로 진단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검사지에 초록색이면 정상, 노란색이면 주의, 빨간색이면 골다공증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어서 한눈에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감소증이라고 나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골감소증은 뼈가 좀 약해지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이때 영양관리와 운동을 잘 하시면 골다공증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발견한 게 다행인 거예요. 미리 알았으니까 미리 관리할 수 있잖아요. 골다공증으로 진단되신 분들은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치료는 크게 먹는 약과 주사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세대분들은 이미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이렇게 여러 가지를 드시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골다공증 약까지 추가라고 하면 또 약이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사제를 많이 쓰십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형외과 자료에 따르면 3달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있고 6달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있고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여러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추천해 주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치료를 시작하셨으면 절대 중간에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골다공증 주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안 맞으시면 뼈가 오히려 더 빠르게 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반동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약으로 뼈를 좋아지게 만들어 놓았는데 갑자기 약을 딱 끊어버리면 뼈가 확 나빠지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원에 물을 열심히 주면 꽃이 잘 자라잖아요. 그런데 꽃이 좀 자랐다고 물을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시들어버리죠.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를 하셔서 뼈가 좋아졌다고 바로 치료를 끊으시면 안 되고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유지 치료를 계속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료 중에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먹는 약은 위장이 좀 불편하실 수 있고 주사제는 처음 맞으실 때 몸살 기운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한내분비학회 자료에 따르면 이런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맞으시면 점점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계시면서 임플란트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치과 의사와 골다공증 담당 의사 두 분 모두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매우 드물지만 턱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0.1% 미만의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미리 알고 계시면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니고 의사 선생님과 미리 말씀만 나누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시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 골다공증이 있어서 무릎이 아픈 건가요? 허리가 아픈 건가요? 이렇게요. 이 부분 정말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골다공증 자체는 통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건 관절 문제이고 허리가 아프신 건 디스크나 근육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줄어드는 것이지 아프게 만드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프지도 않은데 왜 치료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죠. 이해합니다, 여러분. 증상이 없는데 돈 들여서 치료하라니 선뜻 내키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진짜 이유는 뼈가 부러지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입니다. 부러진 다음에 후회하시면 정말 늦어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 들 때 사고 나기 전에 드는 것처럼 골다공증 치료도 골절이 나기 전에 하는 예방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보험 하나는 꼭 들어두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어요. 골다공증 치료하면 뼈가 진짜 다시 튼튼해지느냐 아니면 그냥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만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튼튼해집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절한 치료와 영양관리, 운동을 병행하신 환자분들 중 약 68%에서 골밀도가 의미 있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지가 아니라 실제로 뼈가 다시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 뼈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세 가지 관리 방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첫째, 영양관리, 칼슘과 비타민 D와 단백질을 잘 챙기세요. 둘째, 운동, 계단 오르기와 앉았다 일어서기를 매일 하세요. 셋째, 정기검진, 건강보험으로 골밀도 검사 받으시고 필요하면 치료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시간이 없으시면 첫째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우리 가족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아프면 자식들이 걱정하고 손주들이 슬퍼합니다. 우리 건강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같이 운동할 친구분을 한 명 만들어 보세요. 혼자 하시면 작심삼일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웃분이나 친구분과 함께 매일 아침 계단 오르기 하시면 서로 힘이 되거든요. 오늘 안 했지? 라고 서로 챙겨주시면 꾸준히 하시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우리 세대는 함께하면 뭐든 해내시는 분들이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시작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낙상 예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가 아무리 약해도 넘어지지 않으면 골절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골절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고령층 낙상 사고의 약 63%가 집안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밖에서가 아니라 집안에서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고 문턱에 걸려 넘어지고 어두운 데서 뭔가에 걸리고 이런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할머니 69세 전 미용사 출신이세요. 이분은 손목 관절염이 있으셔서 화장실 바닥이 젖어 있을 때 잡을 곳이 없어서 미끄러지신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손목만 살짝 다치셨는데 골다공증이 있으셨다면 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이후로 한영자 할머니는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벽에 손잡이를 달았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바꾸고 나서는 한 번도 미끄러지신 적이 없다고 하세요. 자, 그러면 집에서 낙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나 슬리퍼를 꼭 비치하세요. 화장실 바닥이 젖어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둘째, 집안 조명을 밝게 해주세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가실 때 어두우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복도나 화장실에 작은 야간 조명 하나만 달아 놓으시면 됩니다. 셋째, 바닥에 전선이나 돗자리, 깔개 같은 것이 있으면 치워주세요.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넷째,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세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시려고 의자 위에 올라가시지 마세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높은 곳 물건은 가족한테 부탁하시거나 자주 쓰는 물건은 아예 낮은 곳으로 옮겨 놓으세요. 다섯째, 겨울에 외출하실 때 절대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장갑을 꼭 끼세요. 왜냐하면 넘어지실 때 손을 뻗어서 짚으시면 손목은 다칠 수 있어도 고관절이나 척추는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머니에 손 넣고 계시다가 넘어지시면 엉덩이로 바로 찍히시면서 고관절 골절이 생길 수 있어요. 손목 골절은 치료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고관절 골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까지 위험하니까 반드시 손을 빼고 다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5가지를 꼭 실천합시다. 우리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엄마 아빠 화장실에 매트 좀 깔아줘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자식들도 부모님 건강이 가장 걱정이잖아요. 부탁하시면 기꺼이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 마음도 편하고 손주들과도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겨울에 길이 미끄러울 때 바깥에서 넘어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 빙판길 낙상 환자의 약 41%가 65세 이상이시라고 합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다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 오거나 빙판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꼭 나가셔야 한다면 미끄럼 방지가 되는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신발 밑에 붙이는 미끄럼 방지 패드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거 하나 사두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가격도 몇천 원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5가지 낙상 예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화장실 미끄럼 방지 매트, 집안 밝은 조명, 바닥 장애물 치우기, 높은 곳 안 올라가기, 겨울에 장갑 끼기, 전부 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비용도 거의 안 들어요. 자, 이제 한 분 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할머니 72세이시고 퇴직 은행원 출신이세요. 이분은 고혈압을 10년 넘게 앓고 계셨는데 2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까지 진단받으셨어요. 처음에는 나는 고혈압에 골다공증까지 약만 한 움큼이네 이렇게 좌절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순옥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 멸치볶음과 두부를 꼭 챙겨 드시고 오후에는 아파트 계단 2층을 오르내리시고 6달에 한 번 주사 치료를 꼬박 받으셨습니다. 1년 뒤에 골밀도 검사를 다시 하셨는데 수치가 확실히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장순옥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 먹는 것보다 밥 잘 먹고 계단 오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덕분에 고혈압도 좀 안정되는 느낌이다 라고요. 여러분 들으셨죠? 영양관리와 운동은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다른 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를 실천하시면 여러 가지가 함께 좋아지는 거예요.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일석사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전체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 핵심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째, 골다공증은 소리 없이 뼈를 약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증상이 없어서 더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 132만 명이 넘는 환자가 계시고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아시는 분이 78%입니다. 둘째,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1년 안에 돌아가시는 비율이 약 19%입니다. 뼈가 부러지는 것 자체보다 움직이지 못해서 생기는 합병증이 정말 위험합니다. 셋째, 관리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영양관리, 칼슘과 비타민 D와 단백질을 잘 챙기시고 운동, 계단 오르기와 앉았다 일어서기를 매일 하시고 정기검진, 골밀도 검사 꼭 받으시고 필요하면 치료 시작하세요. 넷째, 넘어지지 않는 환경을 만드세요. 화장실 매트, 밝은 조명, 바닥 정리 이것만으로도 골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세대분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시고 한번 마음 먹으시면 끝까지 해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게 우리 세대의 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나는 이미 늦었다,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진 않으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골다공증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70세에 치료를 시작하셔도, 심지어 75세에 시작하셔도 골밀도가 개선된 사례가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시작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뼈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해봅시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밥 드실 때 두부 반찬 하나, 멸치볶음 한 접시 챙겨 드시고요. 식사 후에 아파트 계단 한 층만 걸어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다음 달에 동네 병원 가셔서 골밀도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안 들어요. 우리 함께 시작하면 더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가족을 지켜오셨습니다. 그 강인한 힘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뼈가 좀 약해졌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관리하시면 뼈는 다시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해내셨고, 정태영 할아버지도 해내셨고, 장순옥 할머니도 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노시고, 친구분들과 여행 다니시고, 가족들 앞에서 건강한 모습 보여주시려면 지금부터 우리 뼈 건강을 챙깁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변에 뼈 건강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공유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